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재 및 폭발 관련한 물성인데 여기서는 주로 온도 얘기를 할 거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휘발유를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여볼까? 라고 하면은 어떤 방 안에다가 휘발유만 가득 채우고요. 산소가 없이 불을 땡기면은 불이 안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소가 없으니까 반응을 못 하겠죠. 모든 연소나 폭발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적절히 있어야 돼요. 탄소가 아예 없으면은 불이 안 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초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불이 타려면 연소가 되려면 화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있어야 되거든요.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산소가 없으면은 아니면은 그 물질 농도가 너무 짙어서 그러니까 이 방 안에 휘발유만 가득 차 있으면은 불이 안 붙어요. 방 안에 휘발유가 아예 없어도 불은 안 붙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적절한 농도 범위 안에서만 불이 붙거나 연소를 하거나 불이 급격하게 붙는 게 폭발이거든요. 폭발을 하거나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연소나 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적절한 비율로 농도로 어떤 밀폐된 방 안에 있어야 돼요. 제일 낮은 농도를 로우 FL 플레이머블 리미트라 해서 LFL이라고 하고요. 최대 농도를 UFL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이 나는 걸 방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가연 물질로 그 방을 가득 채워도 UFL 이상으로 농도를 줘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잘 안 하죠. 왜냐면은 그랬다 조금이라도 누출되면은 걔는 불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거는 최대 농도 이상은 잘 안 할 거고요. 최소 농도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화재 감지기 중에 가스 감지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보일러 설치하면은 아마 거기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스 감지기가 도시가스 쓰면은 천장에 메탄이라서 천장에 쌓이고요. LPG 쓰면은 바닥에 쌓이거든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닥에다가 감지기를 놓고 걔가 LFL 농도의 4분의 1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감지해서 경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플래시 온도라는 거는 외부 화염이 있으면은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고요. 저기 여러분들 집에 가스레인지 같은 거는 좀 다른가? 걔는 지가 알아서 계속 불이 붙죠. 한번 불 튀겨주면은 그거 말고 어떤 게 플래시 온도로 적절한가? 뭔가 딱 얘기해주기가 뭐하네. 하여튼 외부 화염이 있을 때 연소가 계속되는 온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하진 않고 불 타고 있다가요. 불을 싹 빼면은 장작 같은 거를 이렇게 열심히 태우고 있다가 장작을 싹 빼면은 걔가 불이 더 안 붙어요. 그냥 알아서 꺼져요. 그런 온도가 플래시 온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온도가 낮으면 아까 증기압도 낮다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응은 기체에서 산소랑 반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휘발유를 태우잖아요. 그래도 휘발유가 액체라서 타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 불을 땡기면은 휘발유가 기화가 되고 기화된 게 산소랑 만나서 불이 붙어요. 저기 양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초 태워보면 알겠지만은 걔가 어떻게 타요? 양초는 고체잖아요. 걔가 타는 게 아니라 불 붙이면 녹죠. 촌농을 따라서 촌농이 심지를 따라서 액체로 빨아서 올려와서 거기서 기화가 되면서 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은 증기압이 낮아서 기화가 덜 돼요. 기화가 덜 되다 보니까 그 증기압까지 기화를 해봐야 얘가 LFL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런 온도가 플래시 온도고요. 그 다음에 한번 불이 난 다음에 외부 화염이 없어도 연소가 계속되는 온도는 우리가 파이어 포인트, 화재 온도라고 합니다. 화재 온도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불 한번 땡기면은 계속 활활 타요. 뒤에서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불을 안 땡겨도 자연 발화가 나는 온도가 있거든요. 휘발유 같은 거를 되게 높은 온도에다 던져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산소랑 반응을 해버려요. 너무 얘가 자체가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자연 발화 온도고 이때는 한번 불 붙으면은 화재 온도보단 둘이 같은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한번 불이 나면은 이제 지가 그 불 때문에 기화가 돼서 또 불이 얘가 연소가 되고 아니면 폭발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온도가 되죠. 우리가 다룰 물질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천연가스 메탄은 보면은 밀도가 공기보다 좀 가볍습니다. 공기는 거의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포인트. 아까 불을 한번 당겨 놓고 얘를 치우면은, 그죠? 외부 화염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을 당겼다 치우면 불이 꺼지고, 불을 계속 달고 있어야 타고 있는 온도가 영하 188도입니다. 되게 추워도 불이 붙네요. 자연발화는 537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온도죠. 근데 우리 옥탄 봅시다. 휘발유. 휘발유 물보다 가볍고요. 물은 한 대충 1g per 세제곱센치잖아요. 4도일 때. 그러니까 물보다 가볍고, 그 다음에 플래시 포인트. 아까 불 땡기고 그 불 치우면 꺼지는 거. 13도. 그러니까 믿을 수 없겠지만은 13도 이하에서는 불을 한 번만 붙였다가 불을 치우면은 휘발유가 더 타지 않는다.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은 솔직히 없고요. 자연 발화는 220도에서 됩니다. 경유에 그다음에 경유, 우리 디젤 엔진 들어가는 거를 이제 아까 경유 얘기할 때 세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세탄 하는데 그 정식 이름은 헥사디케인입니다. 헥사가 6개고 디케인이 이제 데카가 10개니까 16개죠. 탄소 16개 들어있는 애들. 그걸 경유고요. 걔도 물론 물보다 가볍고 휘발유보다 무겁네요. 그 다음에 플래시 포인트 136도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136도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대고 있다가 경유가 한번 탔어요. 근데 불 치우잖아요. 그럼 불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유는 136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불이 붙는데 불을 계속 대고 있어야 불이 붙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 대도 안 붙어요. 불이. 그래서 경유는 상온에서 여러분들이 라이터로 열심히 태워도 불이 잘 안 난다. 100%안 난다고는 못해요. 그랬다가 일나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어지간하면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죠. 휘발유 같은 거는 상온에서 계속 되고 있으면 불 나거든요. 얘는.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게 자기 발화가 되는 온도가 휘발유보다 경유가 낮아요. 그래서 경유는 조금 낮죠. 경유는 그 디젤 엔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안에서 불 안 땡기거든요. 그냥 압축하면은 경유랑 공기랑 혼합한 거를 기체 상태로 혼합한 거를 꽉 압축을 시키면 알아서 빵 하고 불이 붙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도 뭐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연상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룰 내용은 쭉쭉 가보죠. 그 다음 다룰 내용은 독성 관련한 물성이고요. 독성은 사람한테 얼마나 있어야 영향을 주냐 그건데 뭐 비슷한 거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반수 치사량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투여를 했을 때 반절 정도가 죽는 100%다 죽는 거야. 뭐 그거는 되게 독한 거고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똑같이 술을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먹는데 누구는 간암이 걸리고 누구는 멀쩡하고 뭐 그런 것들 사람마다 편차 있죠. 누군 맨날 담배 피는데 뭐 보면은 멀쩡하고 누구는 담배도 안 피는데 맨날 호흡기가 안 좋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뭐 100%가 아니라 이제 몇십 퍼센트 일반적으로 50% 정도 50% 정도가 먹으면은 죽는 뭐 그 정도 뭐 이만큼 섭취하면은 50%가 죽는다 뭐 그런 식의 실험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뭐 쥐나 비슷한 거 가지고 해가지고 체중 곱하기 얼마 해줘서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그런 식으로 독성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독성 물질은 우선 알아둬야 되는 거. 정확히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계산은 잘 못해요. 확률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 한 반절 정도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원유를 취급하는 데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황 들었댔죠. 아까 원유에 황 들어있댔잖아요. 그 황이 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서 나오는 황화 가스가 있습니다. 황은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조금은 들어있기는 한데 하여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 다음 메탄올 제가 그 술 얘기할 때 아마 수업 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술에서 나오는 메탄올 되게 안 좋습니다. 그거 먹으면 눈도 멀고요 뭐 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 몸에는 들어가면 안 좋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탄올도 많이 먹으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질소를 포함한 화합물들을 합쳐서 무슨 아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아미노산 할 때 그 앞에 암인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에 질소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미노산 말고 다른 무슨 아민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냐? 뭐 멜라민 같은 것도 아민으로 끝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질소 들어간 화합물 중에 몸에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원유를 취급하는 해양 플랜트에서 저거를 뭐 아예 손을 안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하는 정도의 양을 세웁니다. 그거 이제 한계 투여량이라고 해서 신체에 영향이 없는 투여량으로 하고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노출돼도 괜찮은 양. 딱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하는 내내 노출돼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 좀 노출되면은 위험한,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40시간 노출되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양이고, 그래도 되는 양이 있고, 근데 얘를 딱 내가 40시간치를 모아가지고 15분 동안 탁 줬어요. 그럼 죽을 수도 있잖아. 되게 세니까. 그래서 15분 동안 짧게 노출됐을 때 위험한 정도는 또 스텔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STL이라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노출되면 사람 죽으니까 절대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 하는 양이 실링 리미트라고 C가 따로 붙습니다. TLVC라고 써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물질 몇 가지에 TWA만 계산해 왔거든요. 책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TWA는 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그냥 일하면서 노출돼도 되는 건데 어느 정도냐? 1세제곱미터에 그러니까 1m, 1m, 1m 박스 안에서 18mg 정도가 암모니아가 퍼져 있으면은 뭐 그건 괜찮다. 그 정도에선 일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벤젠 같은 것도 탄화수소의 일종인데 걔는 사슬 모양이 아니라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벤젠이죠. 그 다음에 가솔린은 의외로 좀 큽니다. 거의 한 1세제곱미터 방에 한 얼마야? 1g 정도? 그 정도가 퍼져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염소거든요. 클로라인은. 염소는 몸에 안 좋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염화나트륨 그런 건 당연히 먹어도 되는데 염소 자체는 먹으면 큰일 나요. 옛날에 독가스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위험하죠. 이 정도 양만 있어도 위험하다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프로빗이라는 게 있는데 확률 단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걔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확률 공부하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데 그 결과가 일이 벌어졌다 말았다. 그걸 이진 변수라고 쓰거든요. 이진수 0이나 1. 그러니까 확률이 결과가 0일 확률, 1일 확률만 나오는 거예요. 뭐 중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상황일 때 사용하는 회귀 모형이 확률 단위 프로빗이라고 하고요. 그게 왜 얘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 문제에서는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죽었다, 살았다, 괜찮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0,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식은 로그 함수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률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1, 뭐 얘는 0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죽거나 다 살거나인데 그 중간에 애매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모아놓고 염소 가스를 맞았을 때 이게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죽거나 살거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살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식 보시면요. K1, K2N은 그냥 상수니까 뭐 상황이나 물질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걔는 됐고 T는 시간이에요. 노출 시간. 오래 노출되면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C는 농도예요. 오래 노출되거나 농도가 진하거나 하면 위험하겠죠. 근데 오래 노출돼도 괜찮은데 농도가 센 게 더 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N이 커질 거고 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면 N이 작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저기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보면은 비행기는 그 공중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서 흡수되는 우주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우주선 말고 스페이스 레이라고 해서 저기 태양광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엑스레이 아니면은 자외선 같은 거 그런 거에 노출되는 양을 가지고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엑스레이에 강하게 한 번 노출되면 죽거든요. 그냥 몸에서 찍는 거 말고 진짜로 막 방사선에서 확 나오면 그거 맞으면 죽어요. 근데 살살은 오래 맞아도 되잖아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보면 항상 비행기 탈 때 오래 타면 맞거든요. X선 계속 몸에 맞고는 있는데 뭐 시간 오래 걸려도 양이 약하니 괜찮다. 뭐 그런 식의 계산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비행기 타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그 X선 받는 거 양에 대해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맞아도 되고 뭐 등등. 뒷부분은 하이드레이트인데 짧더라도 그냥 자르고 가도록 할게요.